2018년 11월 28일 애슐리 영은 친구 제러드의 집에 놀러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은 제러드와 함께 있는 CCTV 영상이었는데요. 애슐리의 어머니 크리스티는 곧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러드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종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며칠 후 제러드의 아래층에 살던 마리오는 집안에 퍼지는 수상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냄새를 따라 지하실로 향한 그는 믿기 힘든 장면과 마주하게 되죠. 그날 애슐리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됩니다. 2018년 당시 31세였던 애슐리 영은 1987년 1월 14일 미시간주 그랜드 헤븐에서 태어났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 크리스티는 평생 의사들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뜻밖의 임신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찾아온 애슐리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슐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앰브로스는 크리스틴과 헤어졌고, 그 후 애슐리는 어머니 크리스틴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슐리와 크리스틴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모녀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크리스틴은 데이나라는 여성과 만나 재혼했고, 그렇게 애슐리는 재혼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애슐리에게는 데이나가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인 의붓 형제 앤드루와 에이드리언도 생겼습니다. 애슐리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보면 언제나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미소는 보는 사람까지 웃게 만들 정도로 전염성이 있었죠. 그녀는 미시간주 칼라마주에 있는 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학업에도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더 큰 대학교로 편입하여 언어를 공부하고 언젠가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이토록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든 원동력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함을 믿었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애슐리에게는 다시는 가까워지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사실 몇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그가 애슐리의 집에 침입해 물건들을 훔친 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애슐리는 크게 분노했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7년이 되자 둘은 화해했습니다. 애슐리는 원래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제러드 챈스로 1989년에 아버지 제임스, 어머니 바버라 챈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챈스 가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콘레드라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으며 챈스 가족은 칼라마주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미시간주 홀랜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홀랜드 경찰서에 꽤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제러드가 경찰과 무려 38차례나 접촉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상당수는 비교적 사소한 범죄들이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나 절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이었죠. 하지만 문제 행동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러드의 아버지 제임스는 은퇴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제러드의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던 사람이 애슐리와 친분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직장에서 그를 만났거나 직장 관련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러드가 저질렀던 각종 범죄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2010년 그는 강아지 출입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다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부모인 제임스와 바버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을 심하게 물어뜯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불법 약물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6년에는 그의 남동생 콘레드가 경찰에 그를 신고했습니다. 제러드가 토치를 그의 입에 들이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 그 해는 제러드에게 특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러드는 온갖 종류의 약물에 취해 있었고 뒷마당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4일 뒤 또다시 같은 일을 시도했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의 남성이 나타나 야구방망이로 제러드를 앞마당에서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러드의 별명은 항상 위험한 녀석, 미친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계속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2017년 제러드는 홀랜드를 떠나 그랜드 래피즈로 이사했습니다. 큰 도시에서 혼자 살아보겠다며 독립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러드와 애슐리는 화해하고 다시 친분을 회복했습니다. 애슐리는 항상 제러드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았고 약간의 호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러드 역시 애슐리에게 의지하곤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말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제러드는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애슐리는 항상 그를 도와주었죠. 이제 이야기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로 이어집니다. 그날도 애슐리와 제러드는 만나기로 약속했고 애슐리는 다른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Jared is so hard to read, but I know that if he was my boyfriend and he actually was in love with me, I know he would be amazing. I cannot wait to see him on Wednesday. 그날 애슐리는 칼라마주에서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제러드의 집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제러드는 2층짜리 주택의 위층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가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 살던 이웃 마리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제러드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고 얼마 뒤 애슐리와 제러드는 술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후카 라운지를 방문한 뒤 멀리건스 아이리시 펍으로 이동했고 이후 다시 후카 라운지로 돌아갔습니다. 11월 29일 새벽 1시 30분경 멀리건스 펍 인근에 위치한 지역 음식점인 피타하우스의 CCTV에 이들의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제러드가 먼저 가게 앞을 지나가고 몇 초 뒤 애슐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목격 장면이었고 이후 애슐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애슐리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9일 크리스티는 애슐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슐리는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고 두 사람은 그날 만나 계약 서류에 서명하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애슐리와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애슐리는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도 받지 않는 것은 전혀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는 애슐리가 제러드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제러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슐리가 제러드와 다시 가까워진 것을 썩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슐리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제러드였기에 당연히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크리스티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러드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Hello, Jared. My name is Christine Young. I'm looking for my daughter. She was last with you. Is she with you? She needs to contact me. Tell her that I'm going to contact the police department to do a missing person. 곧이어 제러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전날 밤 애슐리와 시간을 보냈으며 애슐리가 술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와서 오늘 그것을 찾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칼라마주로 운전해서 돌아간다고 했다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러드는 자신의 친구인 데메트리우스의 번호를 크리스틴에게 알려주면서 아마 애슐리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것 같다며 이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러드는 데메트리우스에게 메시지를 보내 크리스틴이 곧 연락할 거라며 그때 애슐리가 너와 함께 있었고 방금 떠났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즉 자신의 알리바이를 맞춰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데메트리우스에게 실제로 연락하자 그는 제러드의 부탁을 거절하고 애슐리를 모른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러드의 거짓말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슐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러드는 마치 상황을 조종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계획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러드의 집 아래층에 살던 마리오와 그의 여자친구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악취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오는 결국 지하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묻어있고 강한 악취가 나는 검은 방수포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마리오는 즉시 이를 911에 신고했습니다. I've been having a real bad smell lately. So I just went in the basement, opened the basement door, and there's a turd in what looks like it could be blood leaking from it. And I want the police to come here ASAP right now and look at it. Alright, so it's the lower level apartment room? Yes. She's not missing, let's just be clear about that. It sounds like there's a lot of drama going on, so we don't want to jump to any conclusions. We just want to make sure the mom is looking for her because she is willingly hanging out with people she shouldn't be hanging out with. And so, okay. Okay. Where are we going? Oh. Shared basement? Alright. I can see some skin in there, so let's everybody back out.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방수포가 발견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방수포는 상당히 큰 크기였고 지퍼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를 열어보자 안에는 한 여성의 상반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통 이외의 다른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하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22구경 탄피와 혈흔, 그리고 톱날이 달린 여러 자루의 칼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리오는 제러드가 22구경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애슐리의 차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고 시신은 확보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제거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정황만 놓고 보면 상황은 꽤 명확해 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러드 챈스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여성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현재 애슐리는 행방불명된 상태라는 것이었죠. 경찰은 일단 어젯밤 애슐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러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We're gonna. Okay, the tarp is laying on the stairs, about the last 3 stairs. Like, Come on down. Hands on top of your head. we're gonna call him right into that kitchen. Right? You want me to? Hands on your head. What's your name? What's your last name? Jared Chance? He's not been searched. He is not? No. Putting the seatbelt on, you alright? You put the seatbelt on when you get back there, that's fine. Alright. 제러드는 애슐리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난 12월 2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체포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사건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러드가 체포되기 전날인 12월 1일, 애슐리가 이틀째 실종 상태였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제러드의 가족 제임스, 바버라, 콘레드는 제러드를 만나기 위해 그랜드 래피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제러드 아파트에 있던 일부 물건들을 가족의 혼다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이어서 제러드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애슐리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그곳에서도 몇 가지 물건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제러드를 차에 태운 채 함께 가족의 집이 있는 미시간주 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실려 있던 제러드의 물건들은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일, 시신의 몸통이 발견되던 바로 그날 제임스는 아들 제러드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접수 담당자에게 우리가 실종된 애슐리 영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접수 담당자는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애슐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칼라마주로 돌아가라고 안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후에 이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제임스가 먼저 변호사를 요구하면서 조사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임스는 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이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낮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후 제임스는 제러드를 다시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러드는 그날 밤 잠을 자던 중 체포가 된 것이었죠. You need to take just for a sec? We'll get your cuffs up, okay? Alright. Want me to take them off the cuffs? Or Yeah, you gonna be decent with us? yeah. Okay. Great. Hold on. Hey, Erica? You guys stay busy, don't you? Huh? You guys stay busy, don't you? Pretty much. Hi, Jared. We appreciate the fact that you came in earlier, and I'm sorry you got turned away. Yeah, no, I just came in just because I read on Facebook that the last person this person was with was me, so I was just concerned and trying to get some information about it. But my dad just recommended me to just ask for the advice of the attorney, and because I don't really know what the hell's going on, so I don't want to sit here and talk about shit that may incriminate me or whatever in any kind of way, because I don't know what's going on. So I just don't want to say nothing right now. 그는 일단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와 사망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먼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에 제러드의 부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제임스가 전직 경찰이었기에 이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제러드의 아파트 전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색 과정에서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과정에 참여한 한 경찰은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목격해왔지만 자신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참혹한 현장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기도 전에 경찰은 뒷문 근처의 검은색 쓰레기통에서 톱날과 욕조 배수구 덮개, 암모니아 한 병, 장갑, 비닐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집 밖에서부터 범행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었지만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2층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방 바닥에서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갈색 얼룩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어 경찰은 욕조에 샤워 커튼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뒷마당에서 발견된 커튼 고리 3개가 욕실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샤워 커튼을 떼어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 곳곳에서도 22구경 탄피가 발견되었습니다. 탄피는 바닥 환기구와 서랍 안에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경찰들은 이것이 총격 사건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제러드는 22구경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 총이 현재는 사라진 상태였죠. 또한 여성용 옷가지들이 발견되었고 여러 장소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계단 중간쯤에 놓여 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비닐봉지 안에서 피해자의 나머지 신체 부위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토트백 안에서는 애슐리의 이름이 적힌 처방약 병과 앞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플라스틱 샤워 커튼 고리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근처에서는 여성용 부츠 한 켤레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홀랜드에 있는 제러드 가족의 집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러드의 부모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안에서 발견된 현장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은 거실 소파 아래에서 작은 전동 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톱의 톱날에는 인체 조직이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수사관들은 지하실에서 피가 묻은 샤워 커튼도 찾아냈는데 이 샤워 커튼은 분명히 제러드의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제러드의 아파트 샤워 커튼은 뜯겨나간 상태였고 이전에 경찰이 발견했던 샤워 커튼 고리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곳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제러드의 부모가 그의 범행 은폐를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사용하던 혼다 차량 안에서도 혈액이 검출되었고 차 트렁크에서는 빈 암모니아 병, 장갑, 상자 그리고 여러 개의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에 모두 미스 트레이시 파티 스토어라는 상점의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스 트레이시 파티 스토어는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제러드의 아파트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매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 매장을 방문한 제러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술과 암모니아, 장갑 등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집과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죠. 당시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서 대대적인 청소가 시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러드가 청소용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게 앞 쓰레기통에 가방 하나를 버리는 모습도 촬영되었습니다. 경찰은 미스 트레이시 뒤편에 대형 쓰레기 수거함을 수색했고 그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애슐리의 이름이 적힌 추가 처방약 병들, 그녀의 운전면허증과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 얼룩이 묻은 청바지, 그리고 혈흔이 묻은 후드티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애슐리의 차량은 나중에 제러드의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에 주차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제러드가 29일 새벽 시간대에 애슐리를 살해했다는 것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미 경찰이 의심하고 있던 대로 모든 증거가 애슐리의 혈액, 조직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러드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고 제임스와 바버라 챈스 역시 체포되어 위증과 사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그날 밤 제러드가 애슐리와 외출한 뒤 그녀를 살해했고 이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지 않은 점은 애슐리가 정확히 어떻게 사망했는지였습니다. 지하실에서 탄피가 발견되긴 했지만 이를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신이 온전히 회수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We've been hearing a lot about you. We've been hearing a lot about what happened to Ashley. And I just wanted to hear from you, give you a chance. All right. I really can't say much, but I don't even really know what to say. Well, what happened to Ashley Young?
I can't even talk about it. You can't talk about it because you're so emotional, or I just can't, well, that too, but, yeah, I don't know. her daughter is gone. Can you just give her some kind of peace and just tell her where she I'd is? love to give her some kind of peace, I really would. I don't know what to do here. This situation is, I don't know what to do. So,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I'm sorry, I can't do this. I'm sorry, Ashley Brown. I apologize, I can't do this right now.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say to Ashley's mom? 2019년 9월 제러드 챈스는 한 가지 조건을 제안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나머지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모든 범행을 완전히 자백하며 2급 살인과 증거인멸, 시신훼손, 그리고 사망 은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소 31년형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러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거절했고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Tonight, a jury has been selected in the trial of Jared Chance, the accused man of the murder and mutilation of Ashley Young. It is a trial that this morning wa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Chance was expected to take a plea deal that had been offered. Well, Brian, it was by most accounts a pretty good deal that would give this defendant a much shorter minimum sentence than he faces if convicted now, and would have saved the family of Ashley Young the trauma of a trial. Instead, the 30-year-old will take his chance with a jury. If you are not guilty, it's real simple. You should simply go to trial. 2019년 9월 제러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합의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길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크리스틴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Once I come back up to the stairs, there's a tarp laying there, and it's like just a stream of blood out of it. 결국 제러드 챈스는 2급 살인, 시신훼손, 사망은폐,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 3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his was an extremely disturbing set of facts and circumstances where you killed and dismembered this young lady, Ashley Young. Only her torso was found in the basement. You, sir, in my mind, are a very evil individual. You are clearly a monster without any conscience whatsoever. And you are someone who is a danger to society and should never be allowed free. 그는 최소 100년에서 최대 2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자격은 130세가 되어야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출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슐리의 어머니 크리스틴은 제러드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자 억눌러 왔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Now, I cry 7 days a week. 7! My mind never stops. Never! When I was 18, I was told I would never have children by a doctor. I thank God He gave me the gift of Ashley. Even though it wa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God gave me that gift. You had no right to take her from me, to take her from her family. Jared Chance, I hate you.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와 바버라도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증 혐의와 함께 아들의 범죄를 도운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범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위증은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였죠. 두 사람이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러드의 남동생 콘레드는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He was extremely upset, the most upset I've ever seen him. Conrad Chance told the jury considering his father's guilt or innocence about what happened in the family's Holland home on December 2nd. That's several days after Jared Chance had killed and dismembered 31-year-old Ashley Young at his apartment in Grand Rapids. Police believe Ashley Young was killed on November 28, 2018. And in the first days of December, the family drove up from their home in Holland to pick Jared up in Grand Rapids. 콘레드에 따르면 그날 밤 제러드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애슐리를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시신 일부는 골판지 상자에 담겨 홀랜드로 옮겨졌고 일부는 불에 태워 화덕에서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죠. 제임스와 바버라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딸의 남은 흔적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던 크리스티는 어쩌면 제러드의 가족들이 그 행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ecause I want to bring my daughter home. They know, the parents know something.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know something. 결국 끔찍한 살인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제임스 챈스는 사후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증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당 부분은 재판 무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버라 챈스는 위증 및 범죄 사후 방조 혐의에 대해 불항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바벌에게는 총 45일의 징역형이, 제임스에게는 총 30일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45일, 30일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I look at Mr. Chance, a police officer, sergeant.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for holding a badge. How you can live with yourself. You are so phony. You should be in Hollywood acting. That's where you should be. You grieve deeply for Ashley and her parents And everyone concerned. I'm just so sorry everything happened, and I wish if I could change it, I would. I would do anything to undo what's been done. Very sorry.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제러드의 부모가 범행 은폐를 도운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 남짓의 구금과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것에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러드의 부모가 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러드가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며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애슐리의 어머니가 제러드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러드에게 약 200년형이 선고되었지만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사라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제러드가 왜 이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진짜 이유는 제러드 본인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